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칠순을 넘긴 자신에게 남은 건 퇴직금 일부와 병원 진료, 영수증들, 그리고 넓은 집 한켠에 홀로 남겨진 조용한 식탁뿐이었다. 오랜 회사 생활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린 그는 아들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어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우리 여행 갈래요? 민수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말은 평소 무뚝뚝하고 바쁜 생활을 하던 준호답지 않았다. 갑자기 웬 여행이냐? 요즘 들어 아빠가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사실 저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같이 한번 길게 다녀와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첫 목적지는 민수가 젊은 시절 일하던 공장이 있던 도시였다. 그는 아들에게 예전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지. 겨울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기도 했어.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이렇게나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핸드폰 카메라로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녹음했다. 아빠, 그땐 행복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행복보단 그냥 살아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랑 같이 이렇게 걸으니 좀 다르네. 그날 밤 둘은 조그만 민박집에서 나란히 누워 예전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던 준호. 민수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말했다. 너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넌 울었고 난 웃었지. 준호는 말없이 웃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팔을 뻗어 가볍게 어깨를 감쌌다. 말 대신 몸으로 전해진 그 따뜻함은 민수에게 오래도록 남을 온기였다. 그렇게 여행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헤매기도 했고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했다. 때로는 말없이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다. 민수는 느꼈다. 아들과의 여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삶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새로이 쌓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여러분들은 노년이 돼서 자식과의 새로운 여행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그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80세 김민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칠순을 넘긴 자신에게 남은 건 퇴직금 일부와 병원 진료, 영수증들, 그리고 넓은 집 한켠에 홀로 남겨진 조용한 식탁뿐이었다. 오랜 회사 생활로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린 그는 아들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조차 어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우리 여행 갈래요? 민수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말은 평소 무뚝뚝하고 바쁜 생활을 하던 준호답지 않았다. 갑자기 웬 여행이냐? 요즘 들어 아빠가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사실
저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같이 한번 길게 다녀와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첫 목적지는 민수가 젊은 시절 일하던 공장이 있던 도시였다. 그는 아들에게 예전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지. 겨울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기도 했어.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이렇게나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핸드폰 카메라로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녹음했다. 아빠, 그땐 행복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행복보단 그냥 살아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랑 같이 이렇게 걸으니 좀 다르네. 그날 밤 둘은 조그만 민박집에서 나란히 누워 예전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였던 준호. 민수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말했다. 너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넌 울었고 난 웃었지. 준호는 말없이 웃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팔을 뻗어 가볍게 어깨를 감쌌다. 말 대신 몸으로 전해진 그 따뜻함은 민수에게 오래도록 남을 온기였다. 그렇게 여행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헤매기도 했고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했다. 때로는 말없이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다. 민수는 느꼈다. 아들과의 여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삶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새로이 쌓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여행 10일차, 민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이런 기회를 줘서.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실 아빠가 필요했어요. 제가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수는 아들의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외면해왔는지를 되짚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하루를 걷기 시작했다. 낯선 풍경과 낯익은 감정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 여행의 다음 목적지는 강릉이었다. 민수가 신혼여행으로 처음 갔던 바닷가 도시. 그곳은 이제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민수의 기억 속엔 늘 조용하고 푸른 파도만이 있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일부러 당시 민수가 묵었던 작은 여관을 예약했다. 여기 아직도 남아 있었네. 민수는 손가락으로 간판을 짚었다. 낡았지만 정겨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건물 앞에서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주인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40년 전 신혼부부였던 그분?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며 묵은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앨범 속엔 젊은 민수와 그의 아내가 찍힌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 그땐 참 모든 게 소중했지. 돈도
시간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거든. 그날 밤 민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그 옆에 어느새 준호가 함께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난 이후로 바다를 이렇게 조용히 본 건 처음이다. 그동안 바쁘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이런 바다를 좋아하셨는지. 그래, 좋아했지. 근데 일하고 돈 벌고 살아내다 보니 잊게 되더라.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이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민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는 여행을 하며 느낀 것들을 매일 기록하고 있었다.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나였던 시간을 다시 찾고 있다. 그 문장을 본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다시 자신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음에 그는 뿌듯함을 느꼈다. 강릉에서의 며칠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해변을 걷고 조개를 줍고 오징어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대화는 자연스러워졌고 웃음도 잦아졌다. 돌아오는 기차 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나 말이야, 이 여행 끝나면 집을 좀 정리하려 해. 너무 큰 집에 혼자 있는 게 의미가 없더라. 준호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담긴 마음을 이해했다. 같이 살래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건 내 삶이니까. 다만, 이젠 내가 조금 더 너한테 다가가고 싶다는 거지. 그 말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방식이었다. 거창한 약속이나 계획이 아닌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제안. 민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잘 살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라는 것도. 여행은 어느덧 세 번째 도시, 전주로 이어졌다. 민수가 젊은 시절 출장으로만 스쳐갔던 그곳이었다. 그에게 전주는 늘 일하러 가는 곳이었지, 머물며 기억을 새기는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가 전주의 한옥마을 근처에 숙소를 예약했고, 둘은 느릿느릿 돌담길을 걸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이 골목, 전엔 이렇게 조용했을까? 민수는 낮게 중얼이며 담장을 쓸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벽돌의 차가움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한참을 걷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혹시 첫사랑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이름이 은주였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참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그 시절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준호는 놀라운 듯 바라보다 이내 웃음을 지었다. 아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있지. 다들 그런 시절 한 조각쯤은 품고 사는 거야. 근데 말이야, 그때 난 사랑보단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수는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곳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혔다.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들이
삶의 모서리에서 나를 다시 불러낸다. 그 글귀는 준호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삶이 단순히 고단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에 다양한 색채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전주의 오래된 책방을 찾았다. 민수는 유독 오래된 문학책이 가득한 코너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책 제목은 그 시절 은주가 좋아하던 시집과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고 한 페이지에 연필로 쓰인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기억은 시간이 멈춘 방, 그 안에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려. 민수는 말없이 책을 덮었다. 준호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시간은 멀리 흘렀지만 어떤 감정은 여전히 마음 속에 머물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말했다. 준호야, 사람은 말이지 마음속에 하나쯤은 닿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남겨둬야 한대. 그래야 다음 생에서도 그 이야기를 마저 할 수 있거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나는 아직 아버지를 다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워 조용히 잠들었다. 그들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이해와 따뜻함이 있었다. 민수의 삶은 조금씩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언어로, 다른 온기로.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는 과정이었다. 민수와 준호는 다음 목적지로 통영을 택했다. 민수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 도시였지만 준호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했다. 처음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는 이유에서였다. 바다 냄새가 짙게 스며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목적 없는 여행을 시작했다. 계획도 없었고 미리 예약한 숙소도 없었다. 민수는 그런 여행이 처음이었다. 아빠, 오늘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볼까요? 준호의 제안에 민수는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통영항 인근 골목을 걷고 우연히 마주친 시장에서 굴전을 사 먹으며 지나는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민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사진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진 한 장 찍을까? 그 말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떠오른 기억처럼 무게가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작은 사진관에 들어섰다. 주인은 낡은 장비를 다루는 중년의 남자였고 공간은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민수는 처음으로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런 게 남는 거겠지. 그날 저녁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어릴 때 사진이 많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지.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이었고 난 늘 찍히는 대신 찍어주는 사람이었어. 그 말에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아빠, 앞으로는 찍히는 쪽으로 살아보세요. 아빠도 누군가의 기억 속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묵직하게 두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프레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 민수는 스스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오래전 쓰던 낡은 필름 카메라였다. 그는 숙소 근처에서 마주친 아이의 웃는 얼굴을 찍었고 해질 무렵 파도에 발을 담근 준호의 뒷모습도 담았다. 그 사진들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와 흐름이 있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통영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민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다시 한 줄을 써내려갔다. 기억은 찍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진짜로 시작된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복귀하는 데만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풍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이 열린 것이었다. 그 계절은 잊히지 않을 사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여행지에서 돌아온 뒤에도 가방 한쪽에 넣어둔 카메라를 자주 꺼내 들었다. 그에겐 사진이라는 매체가 단순히 장면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복원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민수는 아침 일찍 시장 골목을 찾았다. 오래된 좌판들이 하나둘 문을 여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이런 데는 예전엔 늘 엄마 손잡고 오던 곳이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민수는 순간 멈춰 섰다. 저 멀리 시장 입구에 있는 오래된 찻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봉황다방. 어릴 적 어머니가 미용실 가는 동안 자신을 맡기던 곳이었다. 그 기억은 아주 오래된 먼지 속에 묻혀 있던 페이지처럼 그의 뇌리에서 서서히 되살아났다. 찻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계음이 아닌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내부는 구식 소파와 나무 테이블, 낡은 벽시계가 전부였다. 한쪽엔 라디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다. 주인은 민수를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여기 예전에 오신 적 있으시죠? 민수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아세요? 잘 기억나요. 그때 꼬마였잖아요. 어머님이 미용실 가시면서 자주 맡기시던. 민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속 어머니의 뒷모습이 문득 또렷하게 떠올랐다. 카운터 너머 주인은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그때 드시던 건 유자차였어요. 아직도 그 유자청 제가 직접 담가요. 잠시 후 유자차가 그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민수는 천천히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 쌉싸름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자극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의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민수는 노트를 꺼내 또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과거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준호가 찻집으로 민수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의 눈가에 남아있던 흔적을 보고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통영의 마지막 밤, 숙소 창가에 앉은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아빠 잘 살아왔던 것 같아.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겠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항상 옳았어요. 그 말은 민수에게 무게 있는 위로였다. 그는 말없이 아들의 손등을 한번 감싸주었다. 처음으로 민수는 자기 인생의 구석구석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자신과 마주하며 그 계절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부지런해졌다. 새벽이면 집 근처 공원을 돌며 걷고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인화했다. 앨범을 만들고 메모를 붙이며 사진마다 자신의 감정을 덧붙였다.
준호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변화에 박수를 보냈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를 느꼈다. 어느 날 민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늘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에는 짧지만 선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수 씨, 우리 준호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신도 믿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 한 줄이 지금껏 자신을 올가매던 수많은 미안함과 후회를 녹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앉았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가정에 무심했던 이유, 일에 몰두했던 속사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스스로를 탓해왔던 지난날의 고백. 준호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이제 그만 놓아요. 그 무게, 이제 아빠 것 아니에요. 그 말은 민수에게 또 하나의 탈출구를 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다짐했다. 남은 생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채워나가기로 했다. 며칠 뒤 민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기억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전시했다. 방문한 사람들은 사진 옆에 붙은 메모를 읽고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날 전시회 말미 민수는 조용히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찍히는 쪽으로 살아보라고요. 저는 그 말 덕분에 비로소 제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속에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인생은 완성되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가 말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흘러가는 음악을 들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자서전 형식의 수필이었다. 가족에 대한 회한,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화해와 회복의 기록.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 읽히든 상관없이 써내려갔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다.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민수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기억을 걷다라는 전시회가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된 기사였다. 댓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민수의 사진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민수는 놀람과 함께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뭔가 해낸 것 같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오래도록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정, 그것은 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절실한 것이다.
며칠 뒤 민수는 준호와 함께 다시 통영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사진 중 일부를 기증하고 싶었다. 마을 도서관 작은 전시 코너에 민수의 사진이 걸렸다. 제목은 늦은 빛. 그곳을 찾은 한 노부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저 사람 눈빛 우리가 옛날에 찍은 그 사진이랑 닮지 않았어. 민수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나다운 사진을 남겼구나.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스치고 등대 불빛이 느릿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인생이란 건 말이지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 그냥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그게 곧 길이더라.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그 손의 온기에 다시 한번 삶을 실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응시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민수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낡은 편지지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 듯 했다.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했어. 민수는 종이 위에 펜을 댔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민수야, 참 고생 많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너는 늘 최선을 다했어.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잖아. 그렇게 다시 사랑하게 된 거야. 민수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사진과 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복기하며 마음속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다. 이 편지는 어쩌면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솔직한 기록이었다. 같은 시각 준호는 아버지가 열었던 사진전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그 속에 담긴 감정들을 되새겼다. 사진 속 민수의 시선은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의 따뜻함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준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제안을 꺼냈다. 아빠, 우리 책 하나 같이 내볼래요? 사진이랑 이야기 엮어서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사진과 글을 정리하고 기억과 기억을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는 늦은 화해와 용기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책의 제목은 민수가 적은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따왔다. 늦었지만 괜찮아. 그 문장처럼 삶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민수는 지금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수는 매일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그가 걷는 속도는 느렸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다. 살아있는 현재를 누리는 감각, 그것이 민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느껴졌다.
예전엔 뭔가를 남기고 싶었어.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네. 그의 말에 준호는 잠시 멈춰섰다. 그도 민수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책은 점점 윤곽을 갖춰갔다. 민수의 사진에는 바람, 빛, 고요함이 담겼고 준호의 글에는 감정, 화해, 기억이 녹아들었다.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민수의 오래된 친구이자 사진동호회 시절의 동료였던 정필수가 민수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민수의 작품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너 이 사진 이제 진짜 너 같아. 그 말은 민수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그는 묵묵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 이젠 사진 속 사람도 사진을 찍는 사람도 나야. 그날 밤 민수는 홀로 남은 작업실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는지. 그러나 결국 그는 도달했고, 지금 이 순간은 분명 자신의 삶 중 가장 선명했다. 며칠 뒤 책이 인쇄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다. 그들은 소박한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가족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다. 책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장의 사진이다. 멀리서 보면 조용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천 겹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 민수는 조용히 책을 넘기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후회가 아닌 따뜻한 애정으로. 늦게 피어난 것들은 더 단단하고 깊은 향을 남긴다. 마치 계절을 잘못 알고 핀 꽃이 유난히 오래 남아 기억에 스며들듯. 민수의 삶도 준호와의 관계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책이 출간된 이후 민수와 준호 부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반향을 받아들였다. 출판 기념회를 마친 후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더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익숙한 고요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평온함에 가까웠다. 책을 읽고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어. 준호가 말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먼저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 민수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다. 예술이란 결국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책의 후속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진뿐 아니라 책을 읽은 독자들의 사연도 함께 엮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제안은 곧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긴 여정에 나설 준비를 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함께 그리는 풍경이었다. 그것은 민수가 평생을 통해 바라온 풍경이기도 했다. 가족이 함께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이야기. 그들은 전국을 돌며 강연과 작은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다. 어르신 복지관, 지역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소박한 공간들이 그들의 무대가 되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글이 전하는 울림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져나갔다. 사진 속의 풍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민수의 이 말은 어느 강연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준호는 그 장면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날 민수는 전시가 끝난 후 늦은 밤 숙소방에서 조용히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거기엔 준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다.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소풍 가던 날, 첫 카메라를 선물하던 날. 그 사진들 하나하나가 마치 응답하듯 그의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함께 그려서 다행이야. 그 말은 어쩌면 사진으로 기록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민수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았다. 봄이 되자 민수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다. 그는 이제 피사체를 찾기보다 그날 그곳에서만 느껴지는 빛과 온도를 담고 싶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으로 셔터를 눌렀다. 준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민수와의 여정은 그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다.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는 설명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함께 나누는 하루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었다. 둘은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주민사진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을 담은 전시였고 그곳에서 민수는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다. 전시장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 그것은 그가 수십 년 전 찍었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이름 모를 할머니의 미소를 담은 흑백 사진. 이 사진 누가 전시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한 주민이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예요. 젊었을 때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찍어줬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여기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아요. 민수는 순간 말을 잊었다. 사진이, 시간이, 기억이 그렇게 한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사진이 남는 건 단지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는 일이구나. 준호는 그런 민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사진 앞에서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자국이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봄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되풀이가 아닌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낸 새로움이었다. 민수와 준호는 이제 다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더 이상 미완의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의 인생에 이름을 붙인 하나의 이야기였다. 시간은 늘 흐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 위를 지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민수와 준호가 남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은 계절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들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끝내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이야기가 끝나도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이들의 발자국이 이어지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치며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있을 것이다.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조용한 목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울림이 되기를. 마지막 장을 덮는 지금 당신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당신은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민수와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오늘도 내일도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